이번 A매치 브레이크는 각 대륙에서 유럽을 제외한 각 대륙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네.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예선에서 무패 행진 5승 2무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종 예선을 통해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진출 국가도 살펴보고 네. 또 어느 팀이 기세가 좋은지도 살펴보고 이 팀이 왜 없지? 이 팀은 부진하구나라는 것도 살펴보고 또 곧 있으면 3월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운명의 매치라고 하기에는 사실 둘 다 이기고 올라야 돼. 맞아요. 일단은 이기고 올라야 돼요. 일단. 터키랑 북마케도니아도 이기고 와야 네, 돼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까지 좀 어떤 부분이 있을지까지도 좀 살펴볼 만한 올해 A매치 그래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월드컵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슬슬 어떤 팀이 올라오고 어떤 팀이 못 오고 그러면서 나 이 선수 보고 싶었는데 못 보네. 이게 좀 생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월드컵 맛보기. 대륙별 주요 국가 월드컵 최종 예선 무패 팀들을 집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팀들이 잘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텐데 일단 아시아 최종 예선입니다. 네. 우리보다 순위가 앞서는 A조 1위 이란입니다. 6승 1무의 성적으로 12득점 2실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한테 한 실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참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란 진짜 잘하긴 합니다. 여기는 피지컬이 너무 네. 좋아. 예선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네. 이 팀이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물론 이제 토너먼트 진출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란 선수들이 어떤 보여줬던 전술, 경기 운영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도 우리가 다른 대륙들과 덤빌 수 있겠구나라는 맞아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란 선수들이 역시 좋은 어떤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스코지치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팀의 공격진이 굉장히 화려하죠. 타레미, 자한박시 우리가 이제 주요 리그에서도 보았던 선수들이 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데 네. 이란의 기세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무패팀 바로 대한민국. 우리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5승 2무의 성적인데 9득점 2실점. 우리의 밸런스도 아주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이 2실점 중에 1실점이 이란에게 허용을 했던 실점이었고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고 최다 득점자는 이번 최종 예선에서는 손흥민 선수. 소니 세 골. 그리고 벤투 호로만 통틀었을 때는 황희조 선수가 맞습니다. 역시 최다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조규성과 같은 새로운 얼굴들이 또 빛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뭐 공격진 내부 경쟁 치열하게 벌이면서 투톱이 되었든 원톱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전술이 되었든 계속 내부적으로 쭉쭉쭉 경쟁이 일어나고 다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네, 예. 우리나라 뭐 쭉 살펴봤고 자 다음 이제 남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미의 경우는 브라질이 지금 1위입니다. 오늘 이제 딱 이른 시간에 경기가 끝났어요. 금요일 이른 에콰도르랑. 시간에 에콰도르랑 끝났는데 그 경기 에메르스 롬레아는 퇴장을 당했더라고요. 그 경고도적 퇴장도 있었고 네. 에콰도르 골키퍼도 퇴장도 있었고 알리송도 두 번이나 퇴장이 번복됐고 VR을 맞아요. 통해서 번복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또. 네. 14경기 11승 3무 치치 감독이 이끌고 있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은 조기에 확정을 지었고요. 조개 확정 줘가지고 오늘 라인업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 절반 정도는 좀 주전 선수들 좀 제외하고 했더라고요. 이 팀은 랭킹에 대한 걱정도 없고 예. 이미 월드컵 본선을 확정지었고 하니까 아주 순조롭게 남은 맞습니다. A매치 일정 좀 테스트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치치 감독의 러시아 월드컵 사실 코파 아메리카에서 꽤 좋았고 이번 월드컵 예선도 좋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 예선도 좋았어요. 근데 결국 지난 러시아 월드컵 실전에서는 주요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선은 친치 감독이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진짜 형철이 말대로 그 본선에서는 좀 아쉬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만큼은 좀 더 이를 갈아서 강한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본선 진출 일찍. 확정인데요. 네. 자, 13경기였지만 이제 방금 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14경기 9승 5무 무패의 성적이 됐어요. 무패. 네, 이 팀은 20득점과 6실점의 성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네. 스칼로니 감독이 이끌면서 코파 아메리카를 작년에 우승한 게 아마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자신감을 더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팀 내 최다 득점자 역시 리오넬 메시 6골을 터뜨리면서 맹활약 중인데 지금 분위기가 진짜 엄청 올라있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메시를 볼 수 있는 월드컵. 맞아요. 남미 최종 예선은 5위까지 이제 월드컵에 진출을 하는데요. 예상 밖에 부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칠레 6위.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예선 탈락 러시아 월드컵 때 본선에 못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불안한 단계에 지금 있는 2대회 연속 탈락 위기네. 칠레고요. 예상 밖의 부진을 어쩌면 월드컵에서 못 볼 수 있는 그런 팀들이란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카타르 월드컵 북중미 최종 예선 북중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네, 피파 랭킹 40위의 캐나다 4승 3무 그리고 앞서 경기가 끝나서 이제 5승 3무가 됐어요. 그래서 5승 3무의 성적으로 13득점과 5실점인데 캐나다의 경우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 1위 존 허드만 감독이 이끌고 있고 카일 라닌 선수가 4골이고요.
이제는 도닐 헨리가 우리 K리그의 선수가 아니게 됐는데 아 맞네요. 그래도 작년까지 수원 삼성 소속으로 뛰었던 센터백 헨리. 근데 월드컵 예선 일정 때문에 사실 리그를 좀 빠질 때가 많았었죠. 자가격리까지 해야 되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근데 헨리가 이렇게 또 어쩌면 월드컵에서 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좀 기분 좋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데이비드 2명. 맞아요. 폰지랑 이제 폰지, 조나단, 뭐 대단한 선수들이죠. 맞아요. 알폰소 데이비스도 아마 월드컵에서 볼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2위 그리고 멕시코가 3위로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지금 북중미의 경쟁은 펼쳐지고 있고요. 네. 다음은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럽의 무패팀 A조 1위는 세르비아였어요. 맞습니다. 6승 2무의 성적인데 네. 오히려 이 팀이 무패를 달린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분명 포르투갈이 유리했거든요. 심지어 홈이었고 근데 그 경기를 세르비아가 잡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항상 이 세르비아를 비롯한 동유럽 팀들은 빡세다. 왜냐면 이 빡세. 팀이 가지고 있는 이 피지컬적인 조건, 강인함. 그 세르비아 예전에 그 쯔르베나 즈베즈다 이런 예. 경기장 보면은 되게 약간 험악한 분위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세르비아 동유럽 축구는 절대 만만하게 보면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세르비아가 멤버도 멤버지만 조직력도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스토이코비치 이전 감독 때 세르비아가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좋은 어떤 조직력을 만들면서 지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십 득점에 있어서 챔피언십에서 아주 대단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는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대표팀에서도 잘했다 보니까 맞아요. 최종 예선 동안 8골을 터뜨렸더라고요. 그리고 블라우비치 있고 뭐 요비치는 뭐 주전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리고 요비치까지 하는 거 하면은 나이대 뭐 미드필더 수비까지 이 뭐라 그래야 돼 베테랑과 신예급 선수들의 조화가 참 좋아요. 여기가 선수단이. 그렇죠. 예. 그리고 C조 1위 스위스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원래 이 페트코비치 감독이 이끌다가 네네네. 최근에는 무라트 야킨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8경기 5승 3무의 성적. 놀랍게도 브릴 엠볼로가 최종 예선 3골로 최다 득점자입니다. 엠볼로. 근데 이 스위스의 경우는 사실 조르지뉴의 덤을 좀 받죠. 아 맞다. 이제 2번을 다 못 넣었죠. 네. 맞다.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1위로 올라갔는데 예. 저는 이제 스위스를 중계하면서 느껴졌던 거는 어린 선수들이 또 대거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예. 굉장히 역동적인 팀이 됐다. 스위스라는 팀 자체 그 전술적인 어떤 무기는 강한 압박,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프레스를 걸어주고 볼을 탈취한 다음에 킥이 좋은 샤키, 자카 같은 선수들이 딱 띄워주면서 이거를 전방의 선수들이 속도나 높이로 마무리를 짓는 게 스위스의 패턴이거든요. 아스날 자카랑 국대 자카는 또 다르거든요. 달라요. 국대 자카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좀 야속하게도 국대 자카는 주장감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스위스 대표팀에서 진짜 이 조직력, 전술, 운용 이런 부분이 되게 공격적인 팀으로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스위스도 충분히 이를 만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를 눌러내면서 진짜 이를 냈고 월드컵 본선에 빨리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도 무패긴 무패예요. 근데 4승 3무 무승부가 너무 많았고요. 이 팀은 해결사의 부재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임모빌레, 모이스킨, 디로렌초가 최다 득점자인데 모두 2골밖에 안 돼요. 아쉽죠 이게 사실. 스위스의 경우도 사실 최다 득점자가 엠볼로로 3골뿐인데 스위스는 엠볼로 포함 12명의 선수가 득점을 했잖아요. 골고루 득점했네. 이탈리아도 물론 득점자의 분포는 많긴 하지만 근데 굳이 따지면 이탈리아는 경기를 지배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배한 경기들이 많았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 이거는 해결사의 부재에서 문제를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만치니 감독의 유로 챔피언 이탈리아는 아쉽게도 월드컵 2차 플레이오프 이제 플레이오프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상당히 좀 위험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북마케도니아와 이제 3월에 치르게 되고요. D조 1위 프랑스도 무패팀입니다. 5승 3무의 성적 18득점 3실점. 이 팀은 프랑스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맞아요. 본선에서 내부 분위기만 잘 맞춰진다면 다시 한번 프랑스는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위 팀 우크라이나도 무패입니다. 2승 6무 0패. 무승부가 너무 많아. 셰브첸코 감독이 이끌다가 최근에는 셰브첸코 감독이 이제 제누아로 세리아 제리오 제누아를 맡게 되면서 올렉산드로 페트라코프 감독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죽지 마요. 이게 지구본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게 시차 적응이라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유럽 갔으니까 이제. 이게 진짜 실제로 유럽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주로 빼고. 그럼 시차 적응한 적도 없네. 맞아요. 근데 진짜 시차 미치겠네요. 유럽까지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 9월부터 이제 페트라코프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페트라코프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면 U20 월드컵 당시 우크라이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승전 그 감독이구나. 그 감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표팀을 보면은 세대 교체가 된 멤버들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보이고 그때 멤버들도 보이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젊은 팀이고 어린 선수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는 팀이다. 근데 냉정히 봤을 때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무승부가 너무 많다. 결국 이번에 또 플레이오프로 나가야 되는데 상대가 스코틀랜드.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자, 그리고 마게맨이 이끌고 있는 2조 1위 벨기에 6승 2무 무패입니다.
이 팀의 경우도 워낙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예선에서는 여기는 알잖아요. 여기는 선수단 구성 문제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네. 이제 잘하고 왔어요. 하지만 이제 감독이 네. 본선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그래. 경우에 이거 그럴 때는 황금 세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는 이제 감독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마르티네즈 감독의 벨기에 지금 예선은 아주 압도적인 성적을 냈지만 네. 본선에서도 마게맨이 좋은 지도력과 선수 운용을 보여줄지 유로 때 모습 보면 사실 미지수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월드컵 16강 진출에도 아쉬운 성적이 음. 아쉬워야 되는 선수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결과 벨기에한테도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싶고 I조 1위 잉글랜드입니다. 유로 준우승에 이어서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아니 보시면 최종 예선 진짜 잘 치렀어요. 맞아요. 여기. 예. 8승 2무의 성적이고요. 해리케인은 무려 12골을 뽑아냈고 뭐 몰아넣은 두 경기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가 정말 좋은 분위기를 내고 있고요. 맞아요. 게다가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조가 되게 순조로웠는데 그래서 잉글랜드가 쉽게 알바니아 같은 팀 잡고 이런 팀들 잡아내면서 오히려 확실하게 승점을 쌓아냈다. 이제 유로에 이어서 또 러시아 월드컵 때도 잘했던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맞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어떤 사고를 칠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진짜 월드컵 점점 다가오고 이 팀들은 원래 월드컵 때 봤던 팀들이니까 하면서 야 이탈리아 이거 못 오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좀 재밌네요. 네, 저는 이제 지구본을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귀국했군요. 와 힘드네요. 네. 시차 적응 끝났나요? 시차 끝났습니다. 빨리 자, 끝내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네.